진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알려주는 진학 톡 톡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이제 보시면요, 이제 수학 과제탐구 발표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수학적인 감각,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봤더니 자율활동에 수학 한마당 1학년 때 참여를 했어요. 참여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엿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뽑을 수가 없어서 그냥 빈칸을 놔뒀습니다. 네. 그냥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에서도 수학 속 실험반이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팍타크로 공 모양을 직접 만들어보고 축구공과 비교해보는 활동을 하면서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게중심을 공부하고 그 무게중심을 기반으로 해서 사각형 팽이를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또한 그냥 고등학생으로 할 만한 내용이지만 수학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으로서의 그런 세특이라고 보기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동아리 활동도 수학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활동은 그나마 이제 조금 궁금해하는, 특히 남학생이라면 로또 당첨자 수, 그리고 당첨 확률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계산 실제로 확률 그 값에 오차가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걸 탐구하는 것은 현실성도 있고 나름 좀 고민을 한 그런 친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사실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은 동아리 활동에서 한 거는 너무 이렇게 깊이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동아리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세팍탁으로 공 만드는 거는 사실 초등학생도 요즘엔 해요. 이제 다들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하고 공 비교한 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저는 만약에 무게 중심을 이렇게 확인하고 사각형 팽이를 만들었다면 다른 모양의 팽이들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만든 이 굵은 팽이가 아니라 다양한 팽이들을 만들어줘 보고 그걸 이제 직접 친구들하고 같이 돌려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잘 안 돌아가는 게 있다라면 걔는 아마도 잘못 만들었거나 안 그러면 그 형태에서 잘 안 돌아가겠거나 무게중심이 잘못됐거나 그런 거를 분석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로또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다 관심 가지죠. 로또 한 번 사보셨어요, 선생님? 아니요, 아직 안 사봤습니다. 오늘 갈때 하나 사세요. 로또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면은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를 내서 블로그나 올려도 다른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활동을 한 거는 이제 굉장히 조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이거에 대한 거는 반드시 이것도 통계치가 들어갈 거라서 이 통계치에 관한 것들을 수학색특에 넣던가 안 그러면 뒤에 행특에 넣어서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입사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입사관들이 거의 대부분 교육을 전공하고 이과 입사관 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실은 문과 입사관 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조언을 할 때도 너무 어려운 걸 하지 마라. 그 문과생 선생님 같은 문과 입사관들이 봤을 때 알 정도로 해라고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아리 활동 이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문과생이 봐도 사실은 좀 쉬워요. 그래서 이 활동적인 면에서 조금 아쉽고요. 로또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조사에 그치지 않고 자기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학교 로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로또 당첨자 수를 조사하고 실제로 학교 학생들이 보통 3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서 뽑아서 이 실제와 이거의 차이 그리고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제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늘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교수님들이 기대하는 거는 정확한 수준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관심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고 만약에 3학년 때 할 수 있다면 금방 말했던 활동들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활동은 굉장히 좋았던 활동인 것 같아요. 활동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생기부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재되지 않다라면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언급을 해서 내가 로또까지 만들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3학년 때 얘를 살짝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확률 관련된 활동을 하나 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1학년 수학 교과 세트에 보면 이렇게 간단한 도식과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 과정을 잘 표현한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에 덧붙여서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쪽매 맞춤, 뜻과 역사, 활용된 예시를 잘 조사하였고 이게 실생활에 적용된 그런 현상과 원리들을 잘 탐구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평행 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형의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쪽매 맞춤을 갖다가 같이 비교, 설명하면서 기하학적 패턴에 대해서 표현했던 그런 수학적 사고 능력이 우수함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정할 수 있다면 이 친구는 수학적 감각이 좀 우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쪽매 맞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테셀레이션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구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데 똑같은 모양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생생활, 일상생활에서 뭐 건물에도 쓰이고요. 각종 뭐 의상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주제로 가지고 간 거는 수학적인 평행이동을 그대로 주제로 가져가서 정말 좋은 주제를 가져갔고요. 이게 나중에 된다라면은 미술 시간이 만약에 있다라면 1학년 1 친구가 1학년이라면 미술 시간에도 그걸 활용할 수 있고요. 굉장히 좋네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뭐 기가 시간에 뭐 필통 만들기에서 나는 패턴을 이렇게 계속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가져갔다. 그리고 이때는 대칭을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수학이라는 게 일상생활에 여기 다 쓰이는 거다. 그래서 수학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아까 보니까 멘토, 멘티 활동도 다양하게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멘토가 됐을 때 이제 보통 수학 못하는 친구들이 멘티나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수학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몇 개만 하면 쪽매 맞춤을 몇 개만 해보면 아 이것도 평행 이동을 활용할 수 있고 하면은 좀 더 흥미도 줄 수 있고 좀 더 유용한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의 생기부 곳곳에 비판적 능력,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것을 봤을 때 수학의 원리를 단순히 이해하려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이 그냥 생특으로만 끝났다면 조금 의미가 적을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상 수학 과제 탐구와 관련했을 때 실생활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단순히 원리를 이해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럼 이제 다음 보면 이제 2학년 수학 세트에도 기록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 벤포드 법칙을 이용해서 회계 부정, 부정선거, 투표 조작 등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화단의 꽃잎의 수, 피아노 건반의 배열, 각종 카드의 가로 세로의 비 이런 것들이 다 황금비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황금비로 이루어졌던 다양한 부분들이 피보나치 수열과 적용되어서 같이 연계되었다. 1학년 수학 세트까지 연계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생활 속에 있는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소개한 내용이지 않나 라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조금 심한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학 전공자로서. 네. 선생님 어떤 숫자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는 숫자는 딱히 좋아하는 숫자 별로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세상 숫자 중에서 그렇죠? 저는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365일, 369.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숫자들 중에서 맨 앞자리에 제일 많은 숫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문과생에서 1, 2, 3, 4, 5, 6, 7, 8, 9. 이 중에서 뭐예요? 그냥 저는 3을 선택하겠습니다. 3을 선택. 저도 3인 줄 알았어요. 1. 근데 그게 1이었어요. 아, 네, 그게 뭐냐면은 벤포드 법칙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쓸 때 이 숫자 중에서는 우리는 뭐 그건 아닐 거야 했는데 1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회계 부정이라든지 부정선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학교 게시판 같은 데 딱 붙여서 네가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써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거, 물리 상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다 보여줘 주면서 이런 숫자들이 제일 많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투표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발할 수 있어. 라고 최근에 사실 우리가 거기도
프로듀스. 프로듀서에도 이런 문제가 조금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도 연관을 시켜서 해주면 애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겠죠. 그렇죠. 네. 차라리 그걸 갖다 한 번 더 언급해 네네. 주게. 그래서 왜 이게 오류가 생겼는지, 그래서 이러한 오류 사례가 이거 말고도 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실생활과 연계된 그런 사례를 좀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실생활에서 적용을 학당에 나갔다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적발을 하고 싶은데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피부나치 수혈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수준이 그렇게 엄청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언급되기는 그냥 언급되기는 너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듀스 같은 경우 저희 학생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프로듀스가 이 학생이 이 멤버가 얼만큼 언급이 되는지를 보고 미리 예상 등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예상 등수가 틀어졌었고, 그래서 이 투표 조작과 이제 관련지어서 이제 그거를 보고서로 작성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갔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2학년 확률 통계 시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나이팅게일이 실제로 통계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야전병원을 세우게끔 맞습니다. 기여를 해서 네네. 많은 생명을 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여론조사, 그다음에 시장 가격 이런 것들이 형성된 그런 것들을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시로 소개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통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통계를 표본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갖다 왜곡시킬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그 다음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을 깨달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좋으면서도 약간 아쉬운 소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친구를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몇 개 수상을 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다들 통계로 구성을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친구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통계학도 그렇죠. 얘가 잘 쓰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저희들이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여기 나이팅게일에 대한 이런 것들, 생명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사실 좀 가슴 아프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은데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통계치를 다 내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그렇죠.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분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사실 뭐 다양한 가격들의 문제들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 가격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쓰이는 얘도 여기도 살펴봤지만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폭넓게 나가는 것들도 조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통계에 당연히 어디가 표본 집단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언급을 시켜서 이제 만약에 이게 통계의 원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나의 표본 집단이 잘못됐던 것 같다. 그럼 만약에 얘가 구성이 이렇게 됐다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건데 다 저희들이 조사할 시간은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잘못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통계학과를 만약에 쓰거나 안 그러면 통계 계열의 학과를 지망하는 경우는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통계의 위험성은 보통 표본의 위험성은 학생들이 많이 다루는 주제예요. 물론 학생들이 카이 검정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들어가기 힘들겠지만 이 표본 등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의 통계의 이런 위험성 같은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줬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결과치를 한번 내보는 활동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통계를 내봤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했을 때와 평상시 자기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그런 통계와의 어떤 차별성과 차이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하는 활동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통계 프로그램은 SPSS 보통 쓰잖아요. 근데 이제 외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물론 학교 자체에서 SPSS를 해석해 주거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일반고 학생들은 그런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제 2학년이 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져 있어요, 선생님.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3학년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겠죠. 네.
근데 통계 프로그램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엑셀 통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사용하시는 뭐 통그라미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램도 있고요. 통그라미.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만든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SPSS 말고 R 프로그램 말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엑셀로 하다 보면 엑셀을 이용해서 SPS에다가 업로드 시켜서도 충분히 그 가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실제로 의대에서도 요즘은 이렇게 SPS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약의 효능을 갖다 직접 검증해보는 그런 단계도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2나 고3이나 대학교 1, 2학년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거리 차이는 거기에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그걸 배우는 건 가능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이 그걸 배우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해요. 통그라미나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간단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부분을 생각했네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네, 수학 과제 탐구 대회에서인데, 실제로 이런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단순히 수학에서만 기록하는 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구과 원 시간에 위성의 영상을 이용해서 태풍의 해석 탐구하는 활동. 과연 이걸 수학적으로 수치 해석을 해서 태풍의 해석을 했는지는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 이런 해석 탐구가 있다라는 것도 수학적인 능력과 연계되는 활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학년 행동특성에 보시면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2시간 일찍 학교에 등교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면 평상시에도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즐겨하고 그 다음에 기뻐서 이걸 갖다가 하는 학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학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다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시간 일찍 등교하는 게, 네, 이렇게 돼 있으면 행특에, 이거는 정확하게 만약에 기간이 길었다라면은 그 기간을 선생님이 명시해 주셨다라면은 조금 더 입사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그냥 하루 2시간 일찍 간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매일 2시간씩 갔다라면 그게 한 달이 되든 그렇게 갔다라면은 이는 굉장한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뭔가를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사실 영상을 이용해서,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게 구체적인 거는 활동이 적혀져 있지 않아서 이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교수가 이걸 봤을 때는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너 지금 이거 진짜 어떻게 한 거야? 라고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면접 때는 이런 거를 조금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요즘은 면접을 또 안 보는 학교들이 많아져서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지구과학 원의 세특 같은 경우도 수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가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행특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성대를 합격한 학생이 행특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등교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별거 아니지만 그것들이 이제 한 3줄에 거쳐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혀 있었을 때 이제 그 친구는 결국은 성대를 갔지만 다른 데 면접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사관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질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입사관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기록이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진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알려주는 진학 톡 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